네, 오늘은 25년 8월 24일이고요. 8월 24일 날 일요일이에요. 네, 일요일 날 레미안 원베일리 매물 시세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오늘 자료가 아니고요. 어제 자료예요. 토요일 날 8월 23일자 자료. 근데 이제 일요일 날은 8월 24일은 대부분 부동산도 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도 쉬고, 또 네이버 부동산도 아마 쉴 거예요. 그래서 광고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료보다 어제자 자료가 더 정확해요. 뭐 하루 만에 뭐 거래가 되고 그런 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토요일자 자료로 일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여기 뭐 나와 있는 비율이나 이런 거는 오늘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레미안 원밸리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레미안 원베일리고요. 세대수는 2990세대예요. 전세, 장기 전세 주택이 있어요. 장기 전세가 148세대가 있어요. 148세대. 합쳐서 총 23개 동이다. 최고층은 35층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23년 8월 30일이에요. 딱 한 2년 된 거예요, 지금. 주차 대수는 세대당 1.8이 되고 건폐율은 19%. 반포동에 있고요. 근데 단지 내 면적별 정보를 보면요, 다양하게 있는데 18평형, 24평형, 30평형, 33평형, 34평형, 네, 그 다음에 쭉 있고 34평형이 엄청, 33평형, 34평형이 타입이 엄청 다양하네요. 40평형, 41평형, 40평형, 41평도 타입이 다양하고 46평형, 52평형, 46평형도 지금 보면 타입이 엄청 다양해요. 52평형, 53평형, 66평형, 67평형, 68평형, 71평형, 74평형, 82평형, 95평형. 세대를 대단지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강뷰도 조망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요즘 소유자들이랄까요? 그저 뭐 매수하려는 사람들 그 층에 또 다양한 요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타입이 다양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평형, 24평형, 30평형, 33, 34, 40평형, 41평형, 46평형, 40, 네, 46평, 그 다음에 52평형, 53평형, 66평형, 67, 68, 71, 74, 82, 95평형, 뭐 95평형은 펜트겠죠. 다양하게 있다. 자, 그리고 오늘자 8월 24일인데요. 오늘자에 매매는 242개, 전세는 410개, 월세가 257개 나왔어요. 매매 242개는 비율로 말씀드리면 8.1%예요. 100개 중에 한 8개 정도가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 410개는 비율로 말씀드리면 13.7%예요. 100개 중에 한 13개, 14개 정도가 매물로 나왔다. 전세로. 월세 257개는 비율로 말씀드리면 8.6%예요. 100개 중에 한 8개, 9개가 월세로 나왔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위치를 잠깐 보면요. 위치. 자, 이건 네이버 지도인데 이제 위성 지도로 보면 이렇게 반포에 있죠. 고속버스 터미널 대각선 쪽에 있고, 왼쪽으로는 아크로 리버 파크가 있고요. 오른쪽 길 건너에서는 이제 신반포 2차가 있고, 반포 센트럴 자이, 반센자, 반포 르레일 있고요. 르레일 2차. 길 건너에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있고, 네, 뭐 신반포 중학교가 있고, 네, 그렇다. 그리고 네, 요거는 카카오지도, 뭐 이런 느낌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동 배치도 그렇고 건물 이렇게 배치라고 할까요? 배치가 이게 항공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탄탄해 보이는 것 같아요. 탄탄하고 이렇게 좀 짜임새가 있다고 할까? 이게 너무 획일적이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길 건너에 레미안 퍼스티지를 보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 실제 그 세대 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률적인 것이 사용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관에서 볼 때는 좀 다 똑같으니까 일률적이니까 조금 실증날 수도 있는데, 레미안 원밸리는 글쎄요, 이렇게 좀 다양하니까
동도 좀 다양하고 이하니까 좀 보기 좋다고 할까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좀 잘생겼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은 이제 이 조경이나 이런 건 아직 시간이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조경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힌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잘생긴 아파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여기 메이플 자이를 몇 번 가봤는데, 메이플 자이는 글쎄요, 내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관으로 보면은 뭐 레미안 원밸리가 더 잘생겨 보인다, 그런 딱 그런 느낌. 그렇고, 네, 요거는 이제 그 구글 지도고요. 구글 지도. 네, 구글 지도로 이런 느낌이고, 옆에 반포대교가 있고요. 반포대교. 자, 그래서 근데 레미안 원밸리는 매매가 242건이 이제 어제자 자료거든요. 242건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34평형이에요. 34평형이 85개가 나왔고요, 매매가. 그 다음에는 24평형이 48개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53평형이 30개가 나왔고요. 47평형이 27개, 41평형이 21개, 나머지 뭐 30평형도 있고, 40평형도 있고, 46평형, 67평형, 68평형도 매물로 나와 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런 것처럼 34평형하고 24평형이 매물 많이 나왔다. 특이한 건 53평형도 대형 평수도 매물 좀 많이 나왔다. 자, 그렇고 소유주분들의 이제 매매 호가예요. 호가. 작은 평수부터 24평형은 25년 8월 24일자 24평형 매매 호가 평균은 45억 3천이에요. 45억 3천. 싼 게 41억 9천, 비싼 게 50억. 30평형은요, 평균, 매매 호가 평균이 52억, 싼 게 50억, 비싼 게 59억이다. 싼 게 49억. 34평형은 호가 평균이 64억 9천이고요. 싼 게, 53억 9천. 평균이 64억 9천이고요. 싼 게 53억 9천이고, 비싼 게 85억이다. 40평형은 호가 평균이요 80억 3천이고, 싼 게 75억이고, 비싼 게 90억이다. 41평형은 호가 평균이 81억 2천, 싼 게 70억 정도, 비싼 게 87억. 46평형 호가 평균이 93억 2천이에요. 싼 게 80억, 비싼 게 130억. 제 생각에는 이제 중간 값인 90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비싸서 그런 거니까. 자, 평균은 46평형, 평균은 90억이다. 싼 게 80억이고. 47평형은 호가 평균이 86억 9천이고요. 싼 게 75억, 비싼 게 100억이다. 53평형은 호가 평균이, 네, 이것도 이제 101억 6천인데 저 중간 값인 97억 5천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비싼 게 있으니까. 53평 평균은 97억 5천이고, 싼 게 90억이고, 비싼 게 130억이다. 자, 이제 67평, 68평도 두 개인가씩 나왔었는데, 67평형은 호가 평이라고 얘기할 게 없죠. 뭐 나온 게 한두 개니까. 호가가 140억이고요. 140억. 68평형은 평균이 156억이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150, 하나는 160억이 나온 거죠. 하나는 150억, 하나는 160억. 어쨌든 평균은 156억이다. 다시 한번요. 24평부터. 자, 24평. 레미안 원베일리 25년 8월 24일자예요. 매매 호가예요. 호가 평균. 24평형 45억이에요. 싼 게 뭐 42억도 있다. 30평형 호가 평균 52억. 싼 게 49억 있다. 34평형 호가 평균 64억 9천. 싼 게 54억도 있다. 40평형 호가 평균이 80억이에요. 40평이 80억이에요. 네, 싼 게 75억이고, 41평 호가 평균이 81억 2천, 싼 게 70억. 46평형 호가 평균이 90억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90억, 싼 게 80억이고, 47평형 평균이 86억 9천, 싼 게 75억이고요. 53평형 평균이 97억 5천, 싼 게 90억이고요. 67평형 140억이고, 68평형은 156억이다. 평균이 150억 정도 한다. 자, 레미안 원베일리를 이제 24평형 정도를, 레미안 원베일리를 지금 이 순간
레면 원벨리 24평 정도를 이제 사시려면 45억 정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45억. 30평형이죠. 30평형은 52억 정도, 52억. 34평형은 64억 정도, 34억은 64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40평형, 41평형은 한 81억 정도, 46평, 47평. 근데 이 46평이 이렇게 더 비싸요. 평균 90억이고 얘는 85억. 중간값을 취하면 한 5억 차이가 나요. 어떻게? 어쨌든 이 두 개가 이제 한 평수인데, 한 평 차이인데, 사실상 같다고. 여기 이제 40하고 41평도 사실 평균이 같거든요. 81억 정도, 80억, 81억 정도. 얘도 이제 같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 87억 정도, 87억 정도가 이제 준비가 돼야 이제 대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싼 건 이제 여기 75억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53평형은 101억이고요. 101억, 약 100억인 거죠. 약 100억. 97억이든 101억이 나오죠. 약 100억이잖아요. 100억 정도. 자, 그 정도다. 전세도 알아보면요. 전세가 415건이었어요. 415건. 415건 중에 제가 이제 24평부터 보면 전세 가장 많이 나온 게 34평형이에요. 107건, 24평형도 103건이 나왔고 53평형도 77건이 나왔다. 아까 이제 매매도 거의 패턴이 유사한데, 네. 34평, 24평, 53평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도 이제 나와 있다. 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34평, 24평이다. 53평도 전세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소유주분들은 얼마를 달라고 하느냐? 자, 전세 호가 평균 25년 8월 24일자. 자료는 물론 23일 어제자예요. 전세호가 평균은 24평형이요. 24평형이 14억 8천, 싼 게 12억 8천, 비싼 거 17억. 전세 30평형은 전세호가 평균이 17억 9천, 싼 게 16억 9천, 비싼 게 20억. 네. 이 34평은 평균이 21억, 싼 게 18억 5천, 비싼 게 25억. 40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약 30억, 싼 게 25억 5천, 비싼 게 43억 도 있다. 41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26억 정도, 26억 3천, 싼 게 23억, 비싼 게 35억. 46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36억 정도, 싼 게 27억도 있고요, 비싼 거 41억. 47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34억 정도, 34억 5천, 싼 게 26억, 비싼 게 42억. 53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44억 6천, 싼 게 32억, 비싼 게 70억. 67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57억 6천, 싼 게 53억 9천, 비싼 게 65억. 68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63억 3천, 55억, 70억.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에 전세 지금. 74평도 있었는가 보네, 전세가. 74평의 전세가 95억이네, 95억. 네, 9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세, 매매가 아니에요. 전세예요. 25년 8월 24일자, 23일자. 24평형은 전세가 약 15억 호가, 싼 게 12억 8천. 30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17억 9천, 싼 건 16억 9천도 있고요. 34평형 전세 21억, 싼 게 18억 5천. 40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30억, 싼 게 25억 5천. 41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26억 3천, 싼 게 23억. 46평형 전세 36억, 싼 게 27억. 47평형 전세 34억, 싼 게 26억. 53평형 전세가 평균이 44억 6천, 싼 게 32억. 67평형 전세호가 평균이 57억에 57억 6천, 싼 게 50억 9천도 있고. 68평형은 전세호가 평균이 63억, 싼 게 55억. 74평형은 95억이다. 95억 전세. 8월 24일자 레미안 원베일리 24평형 전세를 얻으려면요, 약 15억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15억 정도. 30평형은 한 18억 정도, 18억 전세가. 34평형은 21억. 40평형은 30억, 30억 정도. 46평형, 47평형은 한 34억 5억 정도. 53평형은 44억, 67평형은 57억 정도.
한 55억 정도가 있어야 레미안 원밸리 전세를 들어올 수 있다. 자, 한번 시세를 볼게요. 레미안 원밸리, 이제 그 레미안 원밸리는 그 평형이 다양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18평형은 또 매매가가 없고, 24평형. 근데 24평형을 보면 이제 올해 3월달에 뭐 38억 5천, 42억, 41억, 42억, 43억, 이제 6월 7일 날 최고가 44억 5천을 찍었는데, 시세는 제가 볼 때는 44억 정도 보여줘요. 24평형 시세가 44억.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45억 3천이에요. 45억 3천. 싸게 나온 게 42억 정도. 나와 있는 금액에서 뭐 이게 매매니까 한 뭐 1억 2억 정도 조정해서 거래가 되겠죠. 30평형은 뭐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뭐 시세를 말씀드리기 그렇고, 자, 여기 이제 30평형은 24년 9월 달에 35억 거래가 있었고, 35억 거래라, 시세가 한 뭐 35억 거래라고 하면, 오늘 25년 8월 24일자는 지금 시세가 얼마냐, 부른 값이 얼마냐, 호가 평균이 52억이에요. 싼 게 50억이고, 제 생각에는 50억 근방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거래가 된다 그러면. 33평형이 있고, 이제 여기 34평형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놓고 볼게요. 여기 34평형을 보면, 먼저 34평형을 보면, 이제 6월 달에 60억 8천 59억 있고, 57억 60억, 취소가 됐어도 금액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60억 8천 59억 57억 63억 7천 72억이 있었고요. 6월 달에 66억.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제 좀 약간 꺾여가지고 이제 그 60억인데, 뭐 꺾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얘는 3층이에요, 3층. 얘들은 지금 17층이고요. 72억이 지금 12층이고, 28층이 6월 달에 28층이 좋아하는 잘 모르겠지만 63억 7천 정도 거래가 있었고, 제 생각에는 시세는요, 최고가라고 말씀드리지는 그렇고 한 66억 정도. 일단은 34평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34평이 있단 말이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걸로 볼게요. 네, 여기도 보니까 저 25년 3월 달에 이제 70억을 찍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34평형의 시세가 제 생각에 시세가 한 5억 정도, 65억 정도 보인다 이거죠. 65억 정도. 64억 정도? 제가 볼 때는 요 금액 64억 정도가 보인다. 64억 정도. 64억이라고 하면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 34평균이. 네, 64억 9천이에요. 평균이. 64억 9천이고, 싸게 나온 게 54억인가요? 56억인가? 잠시만요. 54억이네요. 오늘자 호가 평균을 보면 64억 9천이고, 싸게 나온 것은 54억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에서 지금 시세를 한 65억이나 64억 정도로 보면, 자, 여기가 지금 얘를 보는 건데, 64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가 돼요. 네, 그대로 거래가 될 거다.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개중에 어떤 분은 급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 제 생각에는 60억대 중반에서 거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급매를 또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40평형도 보면요, 40평형이 41평이 있는데 같이 놓고 보시면 돼요. 호가도 똑같아요. 호가도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일단 40평형을 보면 23년 3월 달에 65억 74억 8천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1평형을 보면, 41평형은 1월 달에, 1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네요. 1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습니다. 25년 1월 달에 61억 5천, 여기 66억, 24년 12월 달에 66억 5천도 있었고, 64억도 있었고요. 여기가 있었고, 1월 달에 61억 5천 있었고, 그리고 40평형이 25년 3월 달에 65억 74억 8천. 자, 시세는 제가 볼 때는 74억 8천으로 단정지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70억대는 돼 보인다 이거죠. 70억. 왜냐면요,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이 이 3월에서 7월 사이에도요, 많이 올랐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 레미안 원밸리도 떨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올랐다고 보여지고, 저는 그 70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네, 81억이에요. 81억.
80억, 80억. 싸게 나온 게 70억짜리도 있고 75억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40평, 41평 거래가 있다고 하면 70억 선에서 70억대 한 초중반에서 거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60억대는 쉽지 않을 거다. 46평형도 보면요. 46평형 이제 2월 달에 70억, 70억, 80억, 이제 7월 달에 92억을 찍었고 23층 81억, 91억, 33층이고요. 8층이 81억이고 33층이 91억이고 제 생각에는 시세는 한 81억 선으로 보여져요. 81억 선. 네, 8층에서 조금 80억대 초반으로 보여지고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46평형이 호가 평균이 90억에 90억, 싸게 나온 게 80억이고요. 나와 있는 금액에서 조율해서 거래가 될 거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52평형, 53평형 있는데 이제 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거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 52평 중에 작년 이제 12월 달에 106억짜리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거래라고 보여주고요. 특별한 거래다. 53평형을 보시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아요. 53평형은 자, 2월 달에 80억, 90억, 3월 달에 90억 5천, 이제 6월 달에 이제 87억 5천인데 이건 8층이고 얘는 30층이고 95억짜리가 이제 33층이고요. 보시고 시세는 제가 볼 때는요. 시세는 한 87억 정도. 네, 이렇게 요거 87억 정도로 보여진다. 어차피 이제 쭉 올라간 거고 87억이고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호가 평균 101.6억이에요. 101.6억이고 싸게 나온 게 이제 90억이고요. 싸게 나온 90억. 어쨌든 요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이제 조율돼서 거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저 53평형 중에서 좀 저렴한 거 요거는 이제 뭐 시세하고 가까우니까 직전 거래 가까우니까 바로 거래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매매 금액이 한 80억이 넘어가면 시세라고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세라는 게 어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시세라고 논할 수가 없다 이거죠. 80억, 90억이 넘어가면 그거는 내놓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팔고자 하는 부심이. 나는 90억, 난 여유가 있어서 100억이 넘고 110억이 넘었다. 그러면 그걸 살려면 110억을 줘야 되는 거죠. 개 중에 뭐 정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급하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금액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세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이제 66평도 있고 뭐 67평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세를 논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죠. 뭐 시세도 없지만 여기 뭐 100억짜리가 하나 있네요. 여기 66평, 53평형만 해도 제 생각에는 현재 한 90억 시세 이제 제 나름의 시세는 한 87억 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 현재 오늘자 호가 평균은 101억에 100억 싸게 나온 게 90억이고 요거는 시세라기보다는 내놓으신 분들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당사자들끼리 어쨌든 그렇다. 전세도 있거든요. 전세도 많아요. 종류가. 전세도 이제 여기 24평형을 보면요. 24평형 다 갱신이에요. 다 갱신이고 좀 15억이 있고요. 3층 15억, 14억. 그러니까 시세는 뭐 14억, 15억인 거죠. 시세는 14억, 15억이다. 다 갱신 거 빼고. 뭐 14억이라고 보면 오늘자 호가 평균이 오면 14억 8천이에요. 전세가 14억 8천이고 싸게 나온 게 한 12억 8천이고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이제 그대로 거래가 되고요. 30평형도 10억 9천, 자 갱신된 거 빼고 10억 9천, 16억 5천인데 시세는 제 생각에는 뭐 16억 5천은 돼 보여요. 16억 5천 돼 보이고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17억 9천이에요. 17억 9천이고 싸게 나온 게 뭐 17억이고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가 된다. 전세를 막 1억 2억 깎아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한 1천, 2천, 3천, 5천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호가가 시세다 이거죠. 33평형, 34평형 마찬가지로 15억 4천, 자 22억 5천 이건 뭐 들쭉날쭉하네요. 자 25년 여기 보면 뭐 20억, 22억, 22억, 20억, 24억 시세는 한 20억 정도, 20억에서 한 21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늘자 전세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21억이에요. 21억 싸게 나온 게 18억 5천도 있고요. 그 정도 금액에서 바로 거래된다. 그 다음에 이제 40평형을 보면 40평형, 41평 같은 거예요. 같다고 보시면
전세가 여기 뭐 25억 5천, 27억, 25억, 26억 거래가 있고요. 시세는 제 생각에는 한 26억 정도, 25억이나 26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보여지고, 오늘자 40평형 전세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30억이에요. 35, 3천. 싸게 나온 게 25억 5천이고,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이제 거래될 것 같고요. 46평형도 보면 46평 전세 뭐 29억, 39억 7천, 전체 6억은 특수한 거래고, 여기 이제 작년 거래를 보면 28억, 30억, 33억, 16억, 43억. 자, 제 생각에는 시세는 한 30억 선으로 한 20, 그래서 조금 경기에 좀 주춤하니까 한 28억이나 28억, 29억 정도로 보여지고요. 오늘자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36억이에요. 36억. 네. 호가 평균이 전세 호가가 36억이고, 네, 한 35억 정도? 35억. 싸게 나온 게 27억. 네, 27억. 뭐 26억 정도. 싸게 나온 게 평균 한 35억인데, 어쨌든 나와 있는 금액에서 그대로 거래된다. 52평형도 보면 전세가요, 뭐 40, 30억. 이 전세 시세를 논하기가 이제 들쭉날쭉 해가지고, 어쨌든 30억은 넘는 거죠, 지금. 그죠? 30억 넘어서, 갱신이 30억 5천인데, 제 생각에는 한 30억대 초반, 한 32억 정도,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오늘자 전세 호가 평균이 얼마냐면 44억 6천, 그러니까 45억이에요. 45억이고, 싸게 나온 게 32억이네. 싸게 나온 게 32억. 나와 있는 금액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나와 있는 금액에서. 아니 소유주가 전세, 나는 40억 받겠다는데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죠. 50평 들어가려면 40억 줘야, 40억에서 예를 들면 40, 뭐 1억이다 그러면 한 뭐 1억 정도는 금액이 크니까 조율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내놓은 금액에서 거래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45억이 내놓는데 평균 45억인데, 어떤 분들은 급하니까 32억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32억이 좋다 그러면 32억을 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66평 이후도 이제 전세가 이건 의미가 없다.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아니 전세가 지금 40억이 넘어갈 정도면, 40억이 넘어가고 하면 그거는 당사자끼리 조절하는 거죠. 호가가 곧 시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가가 곧 시세다. 시세라는 게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상품 그 가격이 있어가지고 그 맞추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66평도 보면 66평이 작년에 뭐 48억, 47억, 40억 단 중반에서 거래됐고요. 67평형도 있는데 17세대, 이게 전세가 40억, 뭐 50억도 있는, 40억대 중반, 한 45억 선에서, 다 40억대 중반에서 거래되는 거죠. 오늘자 호가 평균은 얼마냐? 67평, 68평의 호가 평균이요. 67평형은 57억 6천이고요. 싸게 나온 게 54억인 것이고, 68평형은 평균이 63억이고요. 싸게 나온 게 55억이에요. 나와 있는 금액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과거가 뭐 45억에 거래가 됐든 그건 관계없고, 오늘 당장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 이제 그 매매 전세 말씀드렸고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은, 여기 월세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월세도. 이게 월세가 지금 257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도 한번 살짝 볼게요. 레면 원베일리 월세. 요거는 이제 이 그래프는 세로축이 월세예요, 월세. 그러니까 월세 중점을 둔 거예요. 나는 레면 원베일리 월세 500만원 이하로 얻고 싶어. 500만원 이하.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 500만원 이하로, 여기 월세가 500만원이란 말이에요. 500만원 이하인 것들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23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34평도 있고 40평도 있고, 나는 40평 요 평수에 월세가 500만원 밑이어야 돼. 보증은 관계없어. 그렇다고 하면 요거 4개,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4개는 아니, 물건이 금액이 같으면 한 점으로 찍힌 거예요. 그래서 41평 중에 월세가 가장 싼 게 지금 보니까 보증금 20억에 월세가 260이네. 보증금 20억에 월세가 260만원. 41평형이고요. 41평형이고, 109동의 고층이고, 남동향이고, 전용타입은 101D 타입이고요. 네, 요게 보증금 20억에 월세 260만원이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109동, 얘도 109동 똑같이 고층인데, 얘는 20억에 월세가 260이고, 얘는
보증금 똑같이 20억인데 월세가 320이네요. 그렇다 그러면 글쎄요. 조망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여기 월세 260 낮겠죠. 그리고 40평형 보면 보증금 20억에 월세가 320만원. 121동에 저층이에요. 저층보다는 이 41평 109동 고층이 낫지 않을까요? 보증금 260, 320 뭐 이렇게 찾는다 이거죠. 24평 중에서 월세가 가장 싼 곳은 보증금 12억에 월세 120만원이에요. 106동의 저층 59 A타입. 네. 30평형의 월세가 가장 싼 곳은 117동 중층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만원. 34평 중에서 월세 가장 싼 곳은 보증금 20억에 월세 80만원. 106동 중층 84N 타입. 46평 중에서 월세 가장 싼 곳은 보증금 22억에 240만원. 47평형은 35억에 200만원. 53평형은 보증금 35억에 월세 280만원이에요. 109동의 고층 보증금 35억에 280만원이다. 67평형 보증금 30억에 월세 1120만원이고요. 68평형은 보증금 40억에 1200만원이에요. 이렇게 이제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본 거예요. 보증금. 난 보증금이 중요해. 보증금을 5억 밑으로 해야 돼. 5억 밑으로. 5억 밑이면서 34평을 찾아.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되는 거죠. 요거를. 네, 난 보증금 5억 밑으로 봐야 되고 5억 이하고 월세는 관계없어. 그렇다 그러면 34평이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근데 보증금 1억에 월세 840만원 115동 저층 84K 타임. 그 다음에 보증금 2억에 900만원 보증금 3억에 800만원 보증금 4억에 750만원 네. 보증금 5억에 700만원 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현업에서 이제 원밸리 상가에서 이제 1층에 사고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저뿐만 아니고 어떤 부동산도 요즘은 하나의 부동산에서 물건을 뭐 100개, 200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결국은 내 거 외에 다른 부동산 물건들 같이 협업을 해야 돼요. 공동중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어떤 특정한 A라는 부동산이 많아봐야 몇 개나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이 감추지 않는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광고를 해요. 광고를 해야 그 광고 물건을 보고 소유주분들이 물건도 내놓고 손님들이 연락이 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협업을 하는 거다. 근데 나 말고 다른 부동산 공동중개를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공동중개를 할 때 마구잡이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름 그래도 저는 좀 체계적이다.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레미안 원밸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렇게 요즘 뭐 나라 경제도 어렵고 부동산 경기도 어렵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저라도 다른 어떤 단지에 있는 부동산 연락이 오면 공동중개를 해야죠. 요즘 먹고 살기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제가 다른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 저라는 부동산이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10이면 8이 아마 공동중개 할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드린다 이거죠. 원밸리 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또는 멀리 있는 아파트도 다 찾아드릴 수 있어요.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남의 물건을 좀 이렇게 광고 나와 있는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게 아마 손님들한테 좋을 거예요. 뭐 언제 막 찾겠어요. 네네. 그리고 네, 손님도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협업이 안 돼서 공동중개가 안 된다 그러면 손님이 직접 그 부동산에 연락할 수 있게 제가 안내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저를 통하지 못하면 손님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적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월세 물건도 네, 이렇게 이제 저는 확보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거죠. 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인 어떤 현업으로서 저의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래요. 자, 이렇게 뭐 보증을 볼 수도 있다. 이제 세 번째는 세로는 보증금이고요. 가로는 월세예요. 월세. 그래서 보증금하고 월세를 한꺼번에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 색깔은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바가 있는데 색깔은 면적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밝을수록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평수가 큰 거예요. 짙은 색일수록 평수가 작은 거죠. 뭐 24평, 25평 이렇게 평수 작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손님이 나는 보증금이 뭐 10억 이하로 월세는 500 이하로 찾고 싶다. 나는 보증금 10억 이하로 월세 500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요 범위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범위에서. 그죠? 택도 없이 뭐 이런 걸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요 범위에 찾는 거죠. 보증금은 10억 이하고 월세는 500이니까 500 밑으로 있는 요 안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 찾아야 되겠죠. 가성비 좋은 거. 뭐 위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검은색이 이제 쭉 있는데 이 검은색은 다 24평형이거든요. 24평형인데 일단 눈에 들어오는 곳은 이제 여기 얘가 눈에 들어와요. 저는 지금 눈에 들어오는 곳은 얘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얘가 두 개는 왜냐하면 요 왼쪽 갈수록 월세가 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얘가 보증금 8억에 월세가 190만 원이네요. 106동이 저층이고 5급이 타입이고 그렇죠. 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얘 위보다 얘는 월세가 똑같은데 지금 보증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보면 보증금 8억에 월세가 200이고 얘는 지금 보증금 8억에 190이거든요. 그리고 얘 위를 보면 보증금 10억에 200이잖아요. 월세가. 얘도 또 보증금 8억.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낮고 그쵸. 층수도 33층이네요. 118동 33층이잖아요. 층수도 나쁘지 않고요. 얘보다는 얘가 낫죠. 근데 얘는 좀 저층, 층수가. 그죠? 이 층수가 저층이네. 그렇다 그러면 글쎄요. 보증금, 월세를 한 10만원 더 주더라도 얘가 낫겠네요. 그죠? 보증금 8억에 200짜리. 이건 33층인데. 나는 너무 높으면 무서워. 그럼 그럼 얘가 낫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뭐, 그 월세를 좀 더 주더라도, 그 보증이 좀 5억 밑은 낮았으면 좋겠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24평인데 보증금 4억에 월세 430만원, 116평이 중층이고요. 얘는 보증금 5억에 월세 400이에요. 방금 본 거 430이고 400인데, 116평의 고층이네, 고층. 5급 B타입. 네. 뭐 이렇게 찾아드릴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오다를 주시면 찾아드려서 재물권이 몇 개나 있겠어요. 이제 공동중개 하시는지 확인해서 공동중개 가능하면 네,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아 요즘 웬만하면 하죠.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부동산 경기도 없는데 뭐 나만 양타 치겠어 그래가지고 공동중개 안 하는 부동산이 몇이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월세 제가 이제 여기 통합월세를 만들었는데 이 통합월세라는 것은 월세 물건 두 개가 보증금도 다르고 월세가 다를 때 비교하기가 어렵거든요. 보증금도 다르고 월세도 달라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지? 어떤 게 더 경제적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예를 들면 1억에 월세가 200인 물건이 있다. 그러면 이 보증금 1억을 월 이자로 환산한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줬다 생각하고 1억 원을 월 연이자로 연이자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5% 이자를 붙인 거예요. 연율 5%로 민사 이자율이에요. 민사 이자율 1억이 5% 1년이 지나면 연이자가 5%하면 500만 원이 붙어요.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12로 나누면 1년 12달이니까 월 이자가 나온단 말이죠. 월 이자 500을 12로 나누면 아마 한 43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43만 원. 이 보증금 1억이라는 것도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월 한 44만 원 정도 주는 꼴이다 그거죠. 요거하고 기존에 있던 월세 200만 원, 200만 원 두 개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243만 원 돼서 통합 월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합 월세로. 결국 보증금을 월세화한 거잖아요. 변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로 단 두 개의 월세 물건을 비교하려고 어떤 게 더 경제적인지 층이나 방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층 방향 돈만 가지고 보증금 월세만 가지고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그래프가 이 통합 월세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24평형 중에서는 통합 월세가 가장 싼 게 가장 경제적인 게 얼마냐? 523만 원이에요. 523만 원. 여기 523만 원 보이죠? 원래는 얘가 어떤 월세 물건이었냐면 보증금 8억에 190짜리였거든요. 얘를 통합월세 바꾸면 523만 원이 돼요. 저층이고
남양이고 5급 타입이고. 얘가 지금 24평형 중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거예요. 가장 경제적이다. 524만 원이.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아, 나는 보증금 줄이고 싶어. 월세를 더 내도.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경제적인 면만 봤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520. 임차인이 한 달에 임대인한테 약 523만 원 정도 주는 꼴이에요. 보증금 8억에 월세 190만 원이라는 것이. 자, 그럼 24평형 중에서 가장 통화월세 비싼 게 뭐냐? 가장 비싼 게 통화월세 725만 원, 보증금 3억에 600만 원짜리 118평의 고층. 나는 34평형 중에서 나는 가장 경제적인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통화월세를 봐야 되겠죠. 가장 경제적인 거. 34평에서 가장 통화월세가 낮은 게 725만 원이에요. 보증금 3억에 600만 원. 보증금 3억에 600만 원이 가장 경제적이에요. 대개 보면 통화월세가 가장 낮은 거, 가장 경제적인 것은 층수를 보면 저층이 많아요. 저층. 얘도 좀 그런 거죠. 얘도 좀 보면 저층이죠. 104동에 저층이에요. 서양이고 84 인타입이고 보증금 300에 3억에 월 600만 원. 근데 때로는 아닌 경우도 있어요. 통화월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저층이 아닌 게 있단 말이죠. 한 30층만 볼까요? 30평형짜리 이렇게 보면 얘 저층이네. 얘는 얘도 저층이고 40평형 얘도 저층이고 41평 볼까요? 41평형 얘는 중층이네요. 그렇죠. 얘는 지금 중층이잖아요. 층수가 106동에 41평형인데 보증금 2억에 890만 원. 이게 973만 원 준 꼴이네요. 한 달에. 중층이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중층 고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통화월세가 낮은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쨌든 30평형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얘는 저층인데 그 다음 거 볼까요? 그 다음 거 살짝 올리면 얘는 중층이잖아요. 얘는 117동에 이게 중층이 남양이고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만원, 통화월세는 725만원, 74A타입. 방금 제가 바로 한 칸 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저층이 싫다 그러면 여기 117동 요걸 선택하는 게 경제적이죠.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만원짜리가 경제적이다. 물론 뭐 평수가 클수록 아무래도 좀 평수 작을수록 경제적이죠. 얘가 좀 통화에서 더 작잖아요. 얘는 711만원이고 얘는 지금 725만원 꼴이고 얘는 통화에서 1083만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한 달에 한 1000만원 정도 주는 꼴이에요. 41평 얘는 통화월세가 973만원이고 46평형은 통화월세가 1156만원이고 얘는 통화월세가 1073만원이고요. 제가 지금 얘를 보고 있는 거예요. 53평형은 통화월세가 1713만원, 보증금 20억에 월세 880만원인 것은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한 1713만원 정도 주는 꼴인 거죠. 물론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을 은행에 맡긴다고 해서 연이자, 이자로 5%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선택의 나름인데 보통 민사이자율이 5%니까 이제 5%를 적용한 거고요. 그 다음에 67평 볼까요? 67평이요? 얘는 통화월세가 2370만원. 이야, 세네요. 얘는 2860만원. 74평형도 있어요. 보증금 30억에 월세 2800만원인데 얘는 통화월세로 얘기하면 4050만원이에요. 한 달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4050만원 주는 꼴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레명 원벨이 월세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현업에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먹고 살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저한테 오더를 주시면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물건을 찾는다는 거죠. 찾아서 협업을 해서 공동 중개를 해서 손님께 안내해드리고, 또 이제 손님이 만족하시면 거래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오늘 25년 8월 24일자 길게 레명 원벨리 매매 전세 월세 시세를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